안녕하세요. 오늘은 11강 생태계 구성과 기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체군에 대해서 배웠죠. 같은 종의 모임인 개체군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군집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군집은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종들이 존재하겠죠. 군집의 특성, 군집의 구성을 보면요. 군집을 이루고 있는 개체군은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이 됩니다.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내면 먹이 사슬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애벌레가 먹고 애벌레를 거미가 먹고 거미를 참새를 검독수리가 이렇게 나타나면 먹이 사슬인데요. 이 먹이 사슬 여러 개가 막 얽히고 설켜서 그물처럼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각각의 개체군은요, 생태적 지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회적 지위가 있죠. 네. 생물들은 생태계에서 생태적 지위가 있습니다. 개체군이 차지하는 먹이 그물에서의 위치, 서식 공간, 생물적, 비생물적인 요인과의 관계같이 군집 내에서 개체군이 갖는 위치와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집 내에서 개체군이 갖는 위치와 역할을 생태적 지위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군집 내의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이 개체군과 저 개체군,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먼저 종 간 경쟁을 볼게요. 두 종 사이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죠. 왜 경쟁을 해야 돼요? 생태적 지위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네, 먹이가 같고 서식 장소가 같으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두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 서식하게 되면 한정된 먹이와 서식 공간 등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 간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두 개체군이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면 될수록 경쟁도 더 심해질 거예요. 자, 여기에 집신벌레 중에 두 종이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고양이과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집신벌레 안에도 여러 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카우다툼과 아우렐리아라는 두 가지 종을 볼게요. 카우다툼을 혼자서 단독 배양했을 때는 이런 생장곡선을 보여요. 우리 생장곡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생장곡선을 그립니다. 아우렐리아를 혼자 키웠을 때도 역시 이런 S자형의 생장곡선을 보이게 돼요. 따로따로 단독 배양했을 때요. 그런데 카우다툼과 아우렐리아를 혼합해서 배양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어때요? 얘네들이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걸 먹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처음에 막 싸우다가 아우렐리아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 카우다툼은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아우렐리아, 카우다툼 둘 다한테 마이너스입니다. 경쟁은. 둘 다에게 마이너스예요. 아우렐리아가 카우다툼보다 우세하다고 해도 원래 아우렐리아는 20일에 한 200개체 이상 살았어야 되는데 20일에 150개체도 안 돼요. 아우렐리아, 카우다툼 둘 다 안 좋고요.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살아남고 경쟁에서 진 개체군은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경쟁 배타의 원리라고 불러요. 경쟁을 하다가 한쪽 개체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이 계속 심해지면 둘 다에게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서로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이나 공간을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사는 거죠. 그것을 분서, 나누어 살기, 생태지위 분화라고 불러요. 서식지를 분리하든지 먹이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활동하는 시간을 분리해가지고요. 경쟁을 피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나무에 세 종 A, B, C 서로 다른 종이 살고 있어요. 얘네들은 같은 먹이를 먹고 이 나무에서 거주를 합니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공간을 분리했어요. 종 A는 제일 높은 데서 살고 종 B는 중간에서 살고 종 C는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은 먹이, 같은 벌레를 먹더라도 경쟁을 좀 피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먹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D와 E라는 생물이 있는데 물풀과 벌레를, 곤충을 둘 다 먹을 수 있는데 얘네가 따로 있으면 물풀도 먹고 벌레도 먹고 물풀도 먹고 벌레도 먹는데요. 얘네가 같이 있으면 얘네들이 먹이를 분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는 물풀만 먹고 E는 벌레만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이를 조금 바꾸든지 서식지를 바꾸든지 아니면 누구는 낮에만 누구는 밤에만 먹이를 잡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 생태적 지위를 다 바꾸는 것, 분화시키는 것을 분서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포식과 피식이에요. 두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의 관계 있죠. 잡아 먹는 생물을 포식자라고 부르고요. 먹이가 되는 생물을 피식자라고 불러요. 네. 포식자, 잡아 먹는 거. 아우, 나 오늘 포식했어.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내가 포식자가 됩니다. 그리고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한다. 천적이라고 부릅니다. 눈시토끼는 아주 스라소니만 봐도 싫겠죠. 아우, 정말 철천지 원수야. 천적이라고 부릅니다. 포식자가 천적이 되는 거예요. 포식과 피식의 관계로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또 포식과 피식 관계의 개체군은 서로 영향을 미쳐서 개체군의 크기에 주기적 변동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생이 있어요. 공생, 함께 사는 거죠. 두 개체군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공생 중에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어요. 상리공생은 상리, 서로 상자에 이로울리, 서로 이롭다. 두 개체군이 서로 플러스 이익을 얻는 경우 상리공생이라고 부릅니다. 흰 동가리와 말미잘, 콩가식물과 뿌리옥박테리아. 우리 콩가식물하고 뿌리옥박테리아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흰 동가리하고 말미잘 보면요. 흰 동가리 우리가 보통 니모라고 알고 있는 클라운피쉬가 우리나라 말로 흰 동가리예요. 흰 동가리가 말미잘 속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흰 동가리는 굉장히 눈에 잘 띄잖아요. 다른 생물의 눈에. 그래서 포식자가 막 잡으러 온대요. 흰 동가리를. 그러면 말미잘 속에 쏙 숨으면 이제 안전을 보호받게 되는 거죠.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고요. 말미잘은 가만히 있으면 먹이를 끌 수가 없는데 흰 동가리를 보고 찾아온 애들을 말미잘이 잡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 동가리와 말미잘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 서로가 플러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리공생은요. 한쪽 편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한쪽 개체군은 플러스고요. 다른 개체군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빨판상어와 거북 보시면요. 여기 거북이 있고요. 빨판상어는 실제 상어는 아닌데 상어처럼 생겼어요. 빨판이 있어가지고 먼 길을 이동할 때 자기가 헤엄쳐서 가지 않고 거북이나 이렇게 큰 생물한테 빨판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동을 한대요. 그럼 자기 에너지를 들지 않고 이렇게 헤엄쳐서 먼 길을 이동할 수 있겠죠? 빨판상어는 좋아요. 근데 거북이는 빨판상어가 있든 없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0이라고 쓸게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라는 거죠. 또 황로와 물소가 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생은요. 기생 아시죠? 우리 몸에 기생충이 살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같이 생활하는 걸 얘기해요. 동물에게 기생충이 살면 기생충은 좋겠지만 동물은 싫잖아요. 네, 이런 경우 얘기하고요. 식물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또 뭐 새삼과 다른 식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겨우살이나 새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새삼스럽게도 이렇게 일반 식물이 있으면 거기에 기생을 해요. 이렇게 있으면서 얘의 유기물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식물은 싫고 기생하는 자기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생 관계에서는요. 이익을 얻는 생물을 기생생물이라고 불러요. 기생충이 기생생물이고요. 겨우살이나 새삼이 기생생물입니다. 그리고 걔한테 당하는 손해를 입는 생물을 숙주라고 불러요. 동물이 숙주고요. 이 식물이 숙주입니다. 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종강 경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거를 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생태적 주의를 분화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포식피식,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공생 중에 상리공생, 모두 좋고, 편리공생, 한쪽만 좋고, 기생, 한쪽만 좋은 거. 네. 아까 편리공생은 한쪽은 좋고 한쪽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건데, 기생은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은 거였죠. 그래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개체수 변화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단독 배양했을 때 종 A는 이 정도, 종 B는 이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얘를 혼합 배양을 했을 때 봤더니 A와 B가 어때요? 전보다 훨씬 잘 못 살게 됐죠. 얘네들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다가 종 B가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종 A, B를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을 했더니 원래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더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상리공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낸 걸 볼게요. 가에서 다는 각각 종간 경쟁, 기생, 상리공생 중 하나이다. 이익을 얻으면 플러스, 손해를 입으면 마이너스, 이익도 손해도 없으면 0이라고 써볼게요. 일단 편리공생은 어때요? 한쪽 편은 좋고 한쪽 편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야. 포식과 피식은 어때요? 포식자는 좋고 피식자는 안 좋아요. 피식자는 안 좋아요. 간은 어때요? 둘 다 좋아요. 뭐예요? 상리공생이겠죠? 나는요,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안 좋아. 아까 포식과 피식은 있었으니까 뭐예요? 기생이겠죠, 기생. 그 중에 좋은 애는 기생생물이고요. 안 좋은 애는 숙주죠. 다는요, 둘 다 안 좋아. 뭐예요? 경쟁입니다. 종간 경쟁. 종간 경쟁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군집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은 천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천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닌데 옮길 천자와 옮길 이자를 씁니다. 서울 천도 할 때 천자와 이사 간다 할 때 이자예요. 옮기다, 옮기다. 네, 영어로는 석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석세션이라는 게 연속, 계승, 이어지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천이는 옮겨가는 거, 이동하는 거를 얘기해요. 연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군집에서 종의 구성하고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옮겨가는 과정,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좀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보실게요. 1차 천이, 건성천이를 볼게요. 1차 천이는 뭐냐면요. 생물이 전혀 없던 곳에서 생물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요. 건성천이는 물이 없는 곳에서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요걸 기본으로 볼게요. 뭐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가지고 굳었어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숲이나 이런 생물들이 없겠죠? 그럼 맨 땅에서 시작합니다. 나무나 뭐 풀이나 전혀 없는 맨 땅에서 먼저 지유류가 들어와서 살 수가 있어요. 지유류는 이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이 전혀 없는 곳에 지유류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개척자라고 불러요. 생물이 없는 곳에 처음 들어와서 지유류, 이끼 같은 게 껴가지고 이제 개척자로 살게 됩니다. 그럼 지유류가 여기 살면 뭐 뿌리라고 할 순 없지만 걔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살면서 산성물질을 좀 분비하기도 하고요. 해서 조금씩 이 바위를요. 풍화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조금씩 토양이 생기도록 합니다. 지류에 의해서 토양이 생겨요. 토양이 있다는 얘기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수분을 걔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씨가 날라오면요. 초원이 됩니다. 작은 풀들이 살 수가 있게 돼요. 풀들이 살기 시작하면 풀들이 뿌리를 내려서 풍화작용 더 촉진될 거고 얘네들이 이제 살면서 썩어가지고 이제 더 토양을 잘 발달시키고 물은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작은 나무들이 자라게 돼요. 관목림이라고 불러요. 작은 나무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 나무의 씨들이 와가지고 자라게 되는데요. 나무를 여기서 그 빛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 빛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나무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양수고요. 하나는 음수입니다. 양수는요, 빛에 엄청 의존적이에요. 빛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쑥쑥 커요. 대신에 빛이 좀 약하면 못 살아요. 그것이 양수의 특징이에요. 음수는요, 빛이 많다고 해서 잘 활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빛이 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빛을 잘 활용하고 빛이 많이 있어야 살면 양수. 빛이 좀 없어도 되고 빛이 많다고 해서 잘 활용하지도 못하면 음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숲은 다 낮은 나무밖에 없으니까 양수와 음수가 같이 씨가 뿌려주면 누가 먼저 자랄까요? 양수가 먼저 자랍니다. 햇빛이 올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양수, 소나무 같은 게 양수거든요. 양수가 쑥쑥 자라게 돼서 수풀을 이루죠. 양수림이 됩니다. 양수림. 양수림 안에서 밑에서 묘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양수림이 어느 정도 얘네들이 햇빛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좀 어둡겠죠. 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양수의 묘목들은 잘 못 살아요. 어두우니까. 하지만 음수의 묘목은 어때요? 음수는 좀 어두워도 괜찮으니까 음수의 묘목들이 올라옵니다. 점점 자라게 되겠죠. 그러다가 음수의 묘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엔 양수와 음수가 함께 있는 호남림이 구성이 돼요. 양수와 음수가 함께 자라게 되는 호남림이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요. 숲이 더 어두워지잖아요. 울창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어둡기 때문에 양수의 묘목은 자랄 수가 없어요. 음수의 묘목만 자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양수가 죽고 다 음수로 대체가 됩니다. 음수가 위주가 되는, 우점종이 되는 음수림이 돼요. 그래서 음수림까지 가면 그때 천이가 끝납니다. 이것을 클라이막스, 극상이라고 불러요. 천이의 끝, 가장 안정된 상태, 최고의 극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건성천이에요. 1차 천이의 건성천이에요. 맨 땅에서 개척자로 지유류가 들어오고 얘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토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풀이 자라서 초원이 되고 관목림이 되고 햇빛을 잘 이용하는 양수가 먼저 자라서 양수림이 됐다가 어두운 데서 계속 음수의 묘목이 자라서 호남림을 이뤘다가 결국은 음수림으로 다 대체되는 극상이 되는 과정. 이것이 1차 건성천이입니다. 그런데 항상 건성천이는 아니거든요. 1차 천이가. 예를 들어 어떤 호수 같은 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거기에 뭐 생물도 없고 영양도 별로 없는 그런 빈 영양호에서 이제 조류나 이런 식물들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죽거나 그러면 퇴적이 되겠죠. 또 땅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점점 퇴적물이 쌓여갑니다. 점점 물속에 퇴적물이 쌓여가요. 그러다가 습지가 돼요. 여러분 습지 생태공원 이런 데 있죠. 약간 진흙처럼 이렇게 습기가 있는 그런 습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흙이 많아지면서 풀이 자라서 초원이 될 수가 있겠죠. 초원부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1차 천이 중에 습성천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원래 이런 숲이었는데 이 천이 중에 어떤 단계 뭐 양수림일 수도 있고요. 음수림일 수도 있고요. 관목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렇게 숲이 있었는데 거기 산불이 나거나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생물들이 다 죽고 황무지가 됐어. 그러면 다시 거기에 생물 군집이 살게 될 때 2차 천이가 일어납니다. 원래 생물 군집이 있다가 없어진 데에 다시 천이가 일어나는 과정을 2차 천이라고 부르는데요. 2차 천이는 굳이 지유류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토양이 있잖아요. 이미 토양이 있기 때문에 보통 초원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1차 건성천이를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거기에 1차 습성천이는 습원에서 초원으로 가는 거, 2차 천이도 황무지에서 초원으로 가는 거 알아두시고요. 관목림, 양수림이 먼저, 호남림, 그 다음에 음수림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봤지만 1차 천이는 생물이 없고 토양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토양 형성부터 시작되는 천이다. 건성천이는 건조한 지역에서 지유류가 개척자로 들어와서 시작되는 천이에요. 습성천이는
습한 곳에서 시작되고요. 이제 초원을 거쳐서 건성천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2차 천이는 기존의 식물 군집이 있었던 곳에서 산불, 산사태, 또 대규모 벌목 같은 게 일어나서 군집이 파괴된 후에 기존에 남아있던 토양에서 시작하는 그런 천이입니다. 그래서 1차 천이보다 보통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죠. 보통은 어디서 온다고요? 네, 초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천이의 마지막 단계로 안정된 상태를 극상, 클라이막스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이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군집의 특성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